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9년 제14회 전국 신장장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신장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모델 모색이라는 부제로 이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장도 마련됐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와 김재경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전국 신장장애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국의 신장장애인과 가족, 의료진, 국회의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장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모델 모색이란 부제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 진행에 이어 신장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이어졌습니다. 심포지엄은 신장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투석 생활을 하는 신장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장장애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특별교통수단 정책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신장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모델 모색을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양궁을 즐기는 생활체육인들이 대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양궁을 즐기는 방법을 정두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발사선 앞에 놓인 조준틀에 손등을 맞추고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겨 관역을 향합니다. 기존 양궁과는 조금 다른 모습, 시각장애인들이 양궁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조준틀을 세우고 발을 고정해 위치와 방향을 맞추며 미세한 차이로 달라지는 0점을 확인하고 경기 등급 분류에 따라 안대를 착용하고 나면 모든 경기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진행 방식은 일반 양궁하고 똑같은데 단지 차이 나는 것은 조준기 대신에 조준틀이라는 걸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촉각을 이용해서 조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감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집중력 좋고 또 운동 근육에 대한 기억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시각장애인 양궁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양궁이라면 장애, 비장애를 떠나 최고로 꼽히는 한국이지만 유독 시각장애인 양궁 도입은 늦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30여 년간 국내외에서 지도자로 활약했던 석동은 감독이 지난 2016년 한 복지관에서 강습회를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세를 잡고 경기 보조기구를 만들며 선수와 지도자가 함께 차근차근 지내온 3년여의 훈련 기간. 지난 23일 개항 아시아드 양궁 경기장에서 열린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처음 공식 경기를 치르며 당당한 스포츠 종목으로 대중들 앞에 섰습니다. 호흡이나 어떤 자세가 틀어지면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지켜내냐. 36발 쏠 때까지도 잘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지켜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에 소개된 지 이제 막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시각장애인 양궁. 아직은 훈련 장소나 지원 등이 부족해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이들은 더 먼 미래를 향한 목표를 세우고 다시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여건상 매주 한 번씩을 만나서 연습을 하는 상황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제일 크죠. 기본적인 목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현실적인 목표를 잡자면은 지금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에 시각장애인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수가 없는 관계로 참여를 못했지만 거기 나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고.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 30개 중 97%는 여전히 법적 의무 고용 미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모범을 보이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원 중 중증 장애인 비율이 9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백미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침 전체 조회 시간, 지환 씨는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옷을 좋아하는 진영 씨는 옷이 좋아서 이랜드 월드에 취업했습니다. 이전 직장은 좀 많이 답답하고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 여긴 직장은 많은 고객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의료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선생님도 여기에 추천을 해서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직원들도 다 잘해주고 있고 잘 챙겨주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알려주고 손이 빠르다 보니까 되게 빨리빨리 해서 완벽하게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잘한다고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랜드월드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환경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직업체험관을 통해 교육 수료자 40명을 직접 채용했습니다. 중증장애인 54명을 포함해서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비율 96% 정도를 유지하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선정된 기업 이랜드월드. 한편 2019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에서 철탑 산업 훈장도 수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 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같이 일해보니까 좀 제가 하는 말이나 저희 직원들이 하는 말에 되게 귀담아 듣고 그거를 꼭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보면서 좀 더 저도 더 의욕적으로 변하고 저희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 30개소 중 97%는 여전히 법적 의무 미달 수준인 가운데 전체 직원들 중에서는 지금 3.9% 이제 정도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더 자립하고 본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기업들도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모델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수다를 형상화한 수리와 다리 캐릭터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조한솔 기자입니다. 여수시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형물 제막식을 지난 20일 여수 엑스포역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수다를 형상화한 조형물은 수리와 다리 2종이며 청와대 사랑채와 용산역, 서울역에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제막식에는 우도풍물단의 축하 공연으로 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했습니다. 오는 7월에 개최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형물 제막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먹거리가 풍부한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서 개최하는 오픈워터 수영 경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막식에서는 여수 지역 각급 기관장과 많은 시민들이 나와 축하하고 앞으로도 여수에서 개최될 선수권 대회 등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여수시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 경기인 마스터즈 대회 등이 오는 7월과 8월에 여수 엑스포공원 앞바다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전남 광양시가 시로 승격한 지 3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 사회복지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어울림의 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와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광양시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사회복지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광양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광양시민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홍보와 전시, 체험관 참여, 그리고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과 웃음치료, 건강체조, 퓨전 국악 등의 무대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양시에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과 그 기관들을 이용해주는 이용자분들, 그다음에 대상자분들, 또 이 두 부분들을 이렇게 연계시켜 주신 후원자나 자원봉사들 간의 삼각근을 형성하고 또 이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 단체, 시민들이 함께하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꿈꾸게 했습니다. 광양시는 모든 광양 시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순천의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8일 나간읍성에서 문화재 관계자와 학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 나간 출신 양해공 김빈길 장군의 역사적 행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빈길 장군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왜구를 소탕하고 자신의 공을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어진 성품과 애국심으로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보여준 장군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 허석시장은 김빈길 장군의 동상도 세우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광문화해설사는 관광지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전남에서 이러한 관광문화해설사를 위한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명학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관광문화 해설사들이 함께한 제4회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대회가 지난 18일 순천 팔마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남 지역 관광문화 해설사 3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서로 다른 지역 문화 관광을 이해하고 폭을 넓히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순천만 국가정원 현장 답사를 시작으로 사물놀이, 도전 골든벨과 피구대회, 초청가수 노래 공연, 그리고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2019년 순천 방문해로 지정한 해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순천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순천 방문회로 지정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순천시 관광지는 물론이고 또 체육관에서 저희와 또 이렇게 운동 경기와 그다음에 도전 골든벨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 해서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어떤 동료 간의 우애와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인 해설사들은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마음, 감동을 주는 해설사의 소임을 다하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전남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의 자긍심을 가지고 해설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학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삶.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내는 전시회가 열려 이나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화폭에 담아 감동을 전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여수시 갤러리 안에서 열리고 있는 이졸립 작가의 기획 초대전, 정원에서 꿈꾸다 73도 전시회입니다. 이졸립 작가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낭만적인 생의 한순간을 만끽하는 장면을 정원으로 표현해 정원에서 보내온 그림 엽서와도 같은 문학적 분위기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제는 정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그 정원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요즘 그 자연에 대한 경각심들이 많이 이게 노출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사랑 이런 것들을 그림에 담고 싶어서 정원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나무, 새, 꽃,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자연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시선으로 캔버스에 녹여 순수한 작품으로 탄생시킵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졸립 작가의 초대전은 우리네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대전 지역 청년 작가들의 실험 정신 가득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랩 대전 전시가 오는 11월까지 선보입니다. 대전 이응로 미술관에서는 청년 작가들을 위한 아트랩 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미술 애호가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트랩 대전은 빛을 매개로 만든 이지혜 작가의 작품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손민광, 배교섭 등 실험 정신이 가득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로보3와 복지TV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3와 복지TV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함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홍보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로보3는 로봇 등 첨단 IT 제품 제작 전문 기업으로 일반 휠체어에 탈부착 가능한 전동 휠체어 키트 등 다양한 보장구와 휠체어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복지TV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인이 복지 서비스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복지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달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로 제작 배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했고 생애주기별 등의 색인도 제시해 복지 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을 통해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상에서 생애주기와 대상별 정책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전자책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전자책은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의 누리집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입니다. 매년 세계 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일반 옹호 및 신장과 인권 교육 및 문화 증진, 인권 정책 및 연구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와 기관을 포상합니다. 포상 규모는 정부 포상으로 훈장과 포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으로 이뤄지며 수공기간은 각각 1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그동안 고 노회찬 국회의원과 남양주시 이정호 외국인 복지센터 소장, 그리고 고 김복동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국민훈장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까지 우편,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받으며 인권위 누리집을 참고하면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웹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지나면서 더위의 기세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건강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한낮 바깥 나들이를 가능한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높은 기온의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 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